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일단 보합권에 끝났고요.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실적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좋은 실적은 아니다. 실적 먼저 보고 가시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느냐?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랬을 때는 그렇죠. 실적이 뭐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요. 주가는 꼭지를 치고 내려옵니다. 근데 실적이 어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거예요. 지난해 대비 6.3% 증가. 그렇죠. 엄청난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실적 정도가 나왔다. 그렇죠? 매출 5조 3,464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당기 순이익은 7.8% 늘었다. 그렇죠? 이건 최근에 수주가 늘어난 것에 대한 결과가 조금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6.4% 증가한 게 많다고 볼 수 없는 게 주가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그냥 찍어서 봅시다. 우리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만큼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건 없다. 자, 그냥 저가를 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폭 3개월 동안 270%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실적은 매출 기준에서 16%대 상승이 나왔고 이익은 7%대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수주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반영된 결과겠죠. 근데 주가는 270%가 올랐다고요. 이런 뭐예요? 비싸다. 뭐가? 주가는. 그리고 가격이. 근데 어떤 종목이 올라가요? 가격이 비싼 게. 그렇죠? 실적 성장한 폭만큼 주가가 올라갔으면 주가는 빠집니다. 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 있죠. 밸류에이션은 지금 너 돈 얼마 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돈 얼마 벌 거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상증자 또는 설비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 이건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물량 부담이 있겠죠. 근데 뭐가 발생합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유상증자는 시가에 주는 게 아니니까 성장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위한 즉 성장하는 내용을 위해서 증자를 한다? 이러면 당연히 청약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항상 악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다가 유동성을 불러오기 위해서 무상증자까지 같이 단행한다면 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는 뭐가 나와요?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건 지주회사 아닌가요? 다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 대비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까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것에 대한 끝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원전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실적이 좋아지는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발생하려면 기간이 연 단위로 걸립니다. 그렇죠? 바로 납품이 돼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그리고 성금까지 들어오는 어떤 부분이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하나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를 대략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면 23년도부터 볼 수 있겠죠. 7만 원부터 얼마입니까 여기? 24만 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30만 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뭐가 나왔죠? 횡보 구간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23년 말, 24년 초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되겠죠?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이 분기로 보면은 기간이 좀 길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24년 1분기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기서 연간으로 돌려서 봤을 때 23년도의 실적 어때? 이때 적자를 봤는데도 100% 올라왔다고요. 주가가. 그것도 다른 종목군들이 아닌 한국 코스피에서 2등 기업이죠. 하이닉스가 적자를 봤는데 주가가 100% 올라갔다니까요. 실적이 좋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근데 24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기로 돌려서 보면 24년 1분기 실적 어때요? 7조 7천억 원에 1년 동안 적자를 봤는데 24년 3월 즉 1분기 한 분기 만에 2조 8천억의 이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이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주식은 비싸다. 우린 주식을 언제 사요? 비쌀 때.
왜 이 구조를 생각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루머, 뭐가 있다, 어닝 쇼크, 실적 성장 별로 안 나왔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유상증자 나온다, 무상증자 나온다, 이런 것들도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무조건 나오는 재료예요. 그게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이격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거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쵸?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두산에너빌리티 3.8조 수주 달성, 하반기 원자력 승부.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 중요하게 받아들이겠나요? AI예요. AI. 체코에서 수주했습니다. 유럽이 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AI예요. 근데 AI에 대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상승폭이 커질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죠. 이미 우리는 답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의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간다, 그거 절대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이번 주말이라도 반드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구조만 이해를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벗어난다, 지속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큼 이렇게 팩트를 기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전 매매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ABL 바이오 제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까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어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매수, 매도 한 결과 어때요? 70%대. 언제? 4월 달에.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요? 그쵸? 확인하고 매매, 그리고 수익 구간은 180%대 수익 구간 7월 1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매하죠. 금요일까지 매매했습니다. 7월 25일 날 65,950원. 이렇게 된다고요. 180%씩 이익 실현을 했다는 건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데, 이 비싼 가격대, 많이 올라온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수익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구조 자체는 절대로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뉴스탭을 우리가 보더라도 어디 하나 다른 내용 없이 그냥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안에서 터진다고요.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 아까 전에 제가 두산 실적 보여드렸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은 나빠요. 오히려 좋은 거라고요. 실적이 나빠서 이제 팔아야 된다, 실적이 나빠서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나온다. 앞으로 성장성 어디서 나와요? AI에서 나온다. AI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엔비디아의 주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의 주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틀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로 내가 예상하고 뭐가 나옵니다, 원전이 뭐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딱 생각을 하자고요. 금리를 낮추면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동성을 일으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일 수가 있죠. 근데 금리를 낮출 만큼 경기가 안 좋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선반영을 하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금리에 대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거라면, 나스닥 지수예요. 나스닥이 빠지면 코스피도 빠지고, 코스피가 많이 빠졌을 땐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영향을 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정을 주겠죠. 근데 지금 뭐예요?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조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되면 유동성 수혜만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오는 구간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한다고요. 그 반영되는 구간들이 이격 조정 과정에서 있다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언제 매수할래? 어떻게 매수할래? 타점 어떻게 잡을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시세가 확인되는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 날에도, 7월 25일 날에도, 24일 날에도, 21일, 15일, 7월 8일 날에도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근데 66,600원, 63,100원, 66,200원, 65,700원, 65,950원. 그렇죠? 이 구간 안에서라고요. 이 구간에서도 저가 구간을 잡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 내려가면 팔 거예요. 왜? 힘이 수익이거든. 그러면 수익은 언제부터 봐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렇죠? 부담 없이 매매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올라야 돼. 이 구간 자체를 만들지 마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실전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지 루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 내용 볼게요. 금요일 날 내용입니다. 보시면 쭉 보시면 7월 25일이죠. 오전 11시 26분에도 두산에너빌리티 65,900원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상승 전환 강보합권 시장가로 높여 잡아라. 얼마까지 사야 된다. 어디에 대놓고 있어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 이런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몇 프로? 180%대.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시황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금요일 시장 보합권 마감 주도주 중 조선주와 카카오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다. 조선주는 1월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기간 조정을 끝냈다. 보세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1월 달에 이미 50%대 수익 구간 이미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또 했죠. 올라가는 거 보고 또 했습니다. 이미 10%대 수익 구간에 있어요. 이따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전은 고가 기간 조정 중에 있다. 근데 금요일도 매수했다. 아까 보여드렸죠? 신고가 주도주 말고는 절대 매매하지 말아라. 싸게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시장은 주도주 군에서 기간 조정 중에 있다. 무슨 얘기냐?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주도주는 뭐가 나와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주. 그리고 6월달 시장 폭등 이후에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조정 구간은. 엔비디아가 아무리 성장성이 높아도 조정을 받는다고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상황. 근데 최저가에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급하게 매매하지도 않아요.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세요. 언제? 확인되면.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린다 그랬죠. 하나오션 보세요. 매수 수익 2월달 57% 그리고 3월과 4월달에 또 합니다. 이때는 쭉 올려볼게요. 6.8% 그리고 7월 17일날 81,000원 또 합니다. 그쵸? 지금 89,800원. 하나오션 검색해서 볼까요? 한화오션 짝짝 이렇게 올려놓으면 7월 17일 어때요? 12시 7분 오후 3%대 상승 5%대까지 높여잡아라. 81,000원이잖아요. 전 그냥 확인되면 사는 겁니다. 지금 얼마? 9만원. 이런 과정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이미 보세요. 18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사고 있다. 근데 싸게 살라고 노력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죠.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조선주 한번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거 그쵸? 18,280원 이것도 7월 17일입니다.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올라가잖아. 떨어지는 거 확인하면 매도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선주의 움직임이 좋게 나와요. 여기 한국조선해양 그쵸? 내려가고 조정받았으니까 조선주 중에서 먼저 올라가고 먼저 올라간 삼성중공업은 조정 구간에 있고 확인되면 이격을 다 좁혀놓은 한국조선해양으로 또 이동할 수 있겠죠.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7월 직전까지 상승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보세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으로 이어지는 수익 구간 50%대 여기는 18%대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와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너무 안전하잖아요. 확인하니까.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가 어떻게 지키는지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려면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예상에 의해서 뭐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반드시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루머에 속지 마시고 확인하고 매매하면 된다. 저는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에도 매수 구간을 잡았다. 그 모든 내용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는 거 진짜 중요하니까 다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쵸? 떨어질만 하면 다시 올라오네. 그리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다시 올라오네. 이렇게 된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다르지 않아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틀 안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매매 이 구간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알고 있는 무언가 거기서 수익이 터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매매하기 까다로운 거. 왜? 올라서. 그러면 우리가 올랐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죠.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런 결과 어때요? 180% 수익. 7월 1일 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다 계좌 까보라고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180%씩 수익 구간을 올라오는 거 다 확인하고 운 좋게 저가에 잡은 것도 아니야. 확인하고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 지금 계속해서 주도주 수단매 돌아요. 그렇죠? 그럼 주도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